건축법 11조 1항 건축 허가인데요. 55조 건폐율 및 56조 영종률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110조 제1항 1호인데요.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신축했을 때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새로 건축을 했을 때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시공할 때 이렇게 그 어떤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검사를 받는데 또 불법으로 했을 때 여기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렇게 건물을 땅을 사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서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다. 그럼 이 부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면 도움이 돼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월 달부터 이제 그 용적률이 저희 쪽도 상향이 돼서 아마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취지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한 대출 규제라든지 매매가 안 된 이런 부분을 아마 해소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50% 중축을 5월 달부터 합니다. 저희가 28m까지 중축이 고도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발표가 났더라도 중구청에서 이게 시계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발표는 이미 났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주도 같은 데에도 발표가 나가지고 이렇게 용적률을 이렇게 대폭해서 40층까지 상업지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2025년도 7월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60년대, 2026년도까지 해서 관련 조례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2027년도부터 이렇게 고도 완화를 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로 정책으로 발표했더라도 시간이 1, 2년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1년 반, 1년 정도면 곧바로 한 1년 정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1년 반 정도만 곧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 장충동 저희 쪽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적용 시기가 아직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뭘 하나 해야 되나 본데요. 그래서 좀 완화했다라고 하는데요. 고도 완화 적용이 28m로 중구에서 추진한 장충내 일개 주고 다니는 경우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28m까지 저희가 이종이기 때문에 28m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장충동 일대는 고도지구나 이제 남산 경관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2024년 11월 7일 날 이게 보도가 난 다음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이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근데 뭐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제 관련된 뭐 규철에도 규정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언제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는가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방향은 그쪽으로 이미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가 나더라도 실제 이제 시행 시기가 이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5월부터 저희가 이렇게 50% 상향해서 용적률을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되므로 저희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충동 저희도 3층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옥탑이 좀 있죠. 옛날 집은 다 그랬어요. 안 그런 데가 거의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뭐 100% 시킨 데도 있겠죠.
그래서 건축을 신규 건축을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건축법 위반, 징역 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매길 수도 있으니까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에 신축하실 때는 조금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장제 이행금을 내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거나 대출이 그러면 좀 원활해지는 부분. 저는 뭐 대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출이 없어요. 빚도 제로고 저도 빚도 제로고 빚이 없습니다. 네. 양쪽 다 여기 것도 제주도 것도 빚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거의 제주도 게 훨씬 비싸죠. 지금 엄청나게 뛰어서 제주도 거는 거의 뭐 10배 이상 뛰어. 그래서 이 7월 달에 이제 발표나면 대폭등하겠죠. 40층까지 실 수 있으니까. 12층짜리 건물이거든요. 대로변에 드림타워가 걸어서 같은 대로변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여기 지금 한 3억 발표나면 3억 5천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건물가까지. 여기가 뭐 땅 지금 한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평당. 토지값만. 건물가 같이 포함할 때. 그 노양동 924 건물이 매물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한 평당 8,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가까지. 70억의 매물 나왔던데. 저희는 이제 정원 오피스텔 제주도 939 땅 평수는 600평이고 제가 3층을 올로 갖고 3층 전체를 다 갖고 있는데요. 오피스 건물이에요. 오피스입니다. 이게 그 위에는 이제 오피스텔이고, 오피스텔은 10평 사시더라도 한 평만밖에 안 돼요. 실제 땅 평수는 보유가 재개발했을 때, 재건축했을 때, 저희는 60평 정도로 갖고 있어요. 틀립니다. 그래서 10년 사이 10배 정도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년 사이, 12년, 올해 12년째네. 2013년도에 1,000만 원이었었는데 드림타워 발표를 지금 거의 그 정도 10배 뛰어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월 달에 이제 발표가 이제 고도 하나가 40층까지 해준다니까 일반 주거 지역이 25 아파트가 25층인데 이게 상업 지역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발달한 노형 오거리 지역인데 여기를 상향 안 해주면 다른 데를 어디로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서 금융지구로 이쪽으로 이제 전 세계 해외 투자가들이 빌딩을 사겠죠. 30몇 년짜리 건물이어서 이쪽은 600평 정도 되는 거라 해서 재건축이 딱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시행이 될 수 있고요. 2060년대 관련된 조례머리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발표는 7월 달에 납니다. 그래서 시행이 한 1년 반 정도죠.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다 뛰어갖고 반영이 되죠. 2027년도 되면 좀 더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빌딩 투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주도는 지역별로 사람 사는 데만 사기 때문에 제주도는 노영동층이 되게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드림타워 핫플레이스 하나가 생기니까 그냥 주변이 다 잘 돼버린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제주도 관광객이 작년에 1,340만인가 들어왔는데 올해 한 1,200만 그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일본 쪽으로 다 빠진대요. 일본에 저기 엔화가 좀 저평가돼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도 이제 보는 관광에서 쇼핑 이런 데 즐기고 볼고 놀고 다양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수출 중심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는 수출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데서 외국 같은 데서 수출하는 몇천 명 근무하는 수출기업 하나 주거든 몇백 명짜리라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제주도가 완전히 수출 중심으로 바뀌는 그때부터 인구수가 저출산 고령화의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진짜 발달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외국인 인구수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뭐 중국 인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 한 3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절반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전진 기조가 되거나 엔화, 이렇게 유로화 이렇게 기존에 전 세계 이제 중국이 큰 만큼 중국은 뭐 아세안 통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 통화 아니면 위안화 강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같이 갈 것 같은데요. 굳이 홍콩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상하이 쪽으로 통합시키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모든 금융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아시아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주도 쪽에도 욕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제주도 앞으로 꽤 많은 앞으로 외국인 인구수가 들어가거나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쓸데없이 헛바람을 집어넣고 싶지는 않고 제주도 또 그러면 미리 사는 것도 사는데 저렇게 지금 빌딩 투자 홍콩의 10분의 1만 돼도 제주도 땅 전체 사야 돼. 그래서 뭐 아직은 이렇게 무리하게 한 필요 없이 핵심 로얄 지역 중심으로 노영 오골이죠. 핵심 로얄 지역 중심으로 사야 되는 거. 거기가 이제 금융지구가 되려면 거기가 되겠죠. 금융기관이 다 거기 다 모이고 부자들도 다 거기 모이고 수입차도 5,000대 이상 넘는데 거기 안 하고 어디를 해주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